시어머니의 음성 녹음,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가족 모임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음성. 엄마, 시어머니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거짓말했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이 일은 우리가 알고 있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 시작. 3월의 어느 평범한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 씨 가족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2평 아파트의 작지만 아늑한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늘 그랬듯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인 며느리 수연 씨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었죠. 갓 지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치찌개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오늘 특별히 끓인 미역국까지. 수연 씨는 오늘따라 더욱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늘 그랬듯이 말이죠. 자, 어서 드세요. 오늘 미역국 맛이 어때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7세의 수연 씨는 3년간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58세로 평생 살림만 해온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추더니 미역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응. 그런대로 먹을 만하네. 근데 소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미역도 좀 더 우려냈으면 좋았을 텐데. 박 여사의 말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칭찬보다는 지적이 먼저 나오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수연 씨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남편 민수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0세인 민수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을 늘 놓치곤 했어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팀장님이 제 실적을 높게 평가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승진도 곧 될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역시 내가 낳은 아들이야. 어릴 때부터 똑똑했더니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박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를 바라볼 때와는 확연히 다른 온도차였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말이죠. 수연 씨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하나씩 집어먹으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은근한 비아냥, 며느리의 억눌린 표현. 그런데 수연아, 너 또 친정 다녀왔다며? 박 여사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달콤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 것이죠. 이번 달만 벌써 3번째네. 친정이 그렇게 좋아? 시집온 여자가 친정을 그렇게 자주 가는 게 맞나? 박 여사의 말에는 명백한 비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이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려고 갔었어요. 아프다고? 지난주에 봤을 때는 멀쩡하던데. 오히려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더라.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누가 병원에 데려다 주나? 박 여사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박 여사가 병원에 가자고 하면 언제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변명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친정에서 뭘 그렇게 가져오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도 반찬 한가득 가져왔잖아. 내가 해주는 음식이 그렇게 입에 안 맞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수연 씨가 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시어머니는 남처럼 생각하고 친정만 챙기고
우리 때는 시집 오면 친정을 끊고 살았는데 말이야. 민수 씨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런 대화가 불편해서 일부러 딴청을 피우는 것 같았어요. 아, 오늘 야구 경기 재밌었는데. 우리 팀이 역전승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내가 친정 갈 때마다 우리 집 음식을 싸들고 가는 거 나도 안다. 김치며 반찬이며. 내가 해온 건지 내가 해준 건지도 구분 안 하고 말이야. 수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친정에서 반찬을 가져온 것도 가끔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가져간 것도 모두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쪽 부모님께 정성을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들으니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눈치 없는 반응, 며느리 소갈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연이가 얼마나 어머니 잘 모시는데. 민수 씨가 뒤늦게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너는 회사 다니느라 집에 없으니까 모르지. 내가 며느리랑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박 여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친정을 가는 것도 잘못이고 반찬을 가져오는 것도 잘못이고 가져가는 것도 잘못이라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수연아. 어머니께 그게 무슨 말투야? 민수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그가 이럴 때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오빠는 왜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뭘 해도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했다는 소리야? 민수 씨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왜 자꾸 맞서려고 그래? 이 말을 들은 수연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참고 또 참아왔는데 이제는 참는 것도 부족하다는 식이었어요. 그럼 저는 영원히 죄송하다고만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 잘못도 아닌데?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다는 소리네. 민수 씨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드는 모습이 흐뭇했던 것이죠. 민수야, 됐어.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수연 씨는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잘못된 것처럼 취급받는 상황에서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친정 가는 것도 좀 줄이고 우리 집 일에나 신경 써.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저것 핑계만 대고. 박 여사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다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도 그에게는 그저 피하고 싶은 일일 뿐이었어요.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고부 갈등의 반복, 점점 쌓이는 긴장.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연 씨의 하루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어떤 기분인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 청소, 빨래까지 모든 일에서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청소를 했는데 구석구석 안 했네라는 말을 들었고 또 어느 날은 빨래를 했는데 세제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 거품이 많이 나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해도 짜다, 싱겁다, 딱딱하다, 질다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수연 씨는 점점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둘만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박 여사와 함께 있어야 했거든요. 수연아, 이리 와봐. 어느 날 오후 박 여사가 수연 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제 산 고기 말인데 너무 비싼 걸로 샀네. 우리 집 형편에 맞게 사야지. 어머니, 그게 특가 상품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저렴했거든요. 수연 씨가 해명했습니다. 특가라고? 그래도 너무 비싸. 앞으로는 나한테 물어보고 사. 돈이 내 돈인지 구분도 안 하고. 박 여사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제로 그 고기는 수연 씨가 자신의 용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남편 민수 씨가 매달 주는 생활비로는 부족해서 자신의 적금을 깨서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말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설거지할 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좀 조심히 해. 이웃집에서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 박 여사가 또 다른 지적을 했습니다. 수연 씨는 이미 최대한 조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조심해.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박 여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연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감도 잃어갔고 무엇을 해도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무슨 실수를 했는지 되돌아보며 자책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남편 민수 씨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쁘게 말하실 리가 없는데. 너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어린 호소, 그러나 무시하는 시어머니. 결국 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수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박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박 여사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수연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수연 씨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적? 내가 언제 지적했어? 그냥 조언해 주는 거지.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도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서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족? 나는 별 기대 안 해. 요즘 며느리들한테 뭘 기대하겠어. 박 여사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저도 이 집의 가족이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 씨가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해?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이 집의 규칙을 따르고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게 먼저야. 그런 다음에 이해고 뭐고 있는 거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이야? 친정 가는 게 최선이고 내 말에 토다는 게 최선이야? 박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때 민수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그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가 좀 예민해서 그래. 박 여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수연 씨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결혼 전에 상상했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몰래 녹음 버튼을 누른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연 씨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분명히 자신을 욕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친정에 가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겠어. 박 여사가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녹음해서 아들에게 들려주기로 한 것이죠. 어느 날 박 여사는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녹음이 가능하지만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을 때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택배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라디오야.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박 여사가 둘러댔습니다.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던 박 여사는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연 씨가 친정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나야. 응, 잘 지내고 있어. 수연 씨가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친정 어머니와 통화할 때만큼은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박 여사는 몰래 녹음기를 켜고 수연 씨의 방 앞에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또 그랬어. 내가 친정을 너무 자주 간다고. 아니, 한 달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그리고 민수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힘들어, 엄마. 수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수연 씨는 시어머니를 욕하거나 험담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참아야지 뭐. 가족인데. 시어머니께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수연 씨는 오히려 박 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 대화를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험담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몇 주 후 민수 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댁의 큰형님 내외와 조카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수연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정말 요리를 잘하네요. 형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아요. 민수 씨도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박 여사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불편해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듣는 것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지금이 기회야.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박 여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큰형님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그냥 며느리가 친정에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알 텐데. 박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 박 여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우리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거야.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민수 씨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랑 통화하는 내용이야. 뒤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 박 여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이 처음 듣는 충격적인 폭로 내용. 녹음기에서 수연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박 여사가 예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연 씨는 시어머니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또 그랬어. 내가 친정을 너무 자주 간다고. 아니, 한 달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민수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힘들어, 엄마. 민수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녹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엄마, 사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시어머니가 몰래 내 방을 뒤지신 것 같아. 내 서랍이 이상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뭐?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셔. 그래서 내가 적금을 깨서 장을 보고 있어.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하시고. 민수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생활비를 안 줬다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인데. 수연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지수가 그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내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더래. 뭐? 큰형님이 놀라며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 진짜 너무 속상한 게 시어머니께서 민수 오빠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시는 척 하시는데 둘이 있을 때는 완전 다르게 대하셔. 이게 맞나 싶어. 민수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며느리의 거짓말과 숨겨왔던 행동 드러남. 하지만 녹음은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수연 씨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뭔데?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 시어머니 몰래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친정어머니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너무 적게 주시잖아. 그래서 장을 볼 때마다 부족해서 내 적금을 깨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가끔 시어머니 지갑에서 조금씩. 수연아, 그런 건 안 돼.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엄마,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정말 조금씩만. 어차피 내가 가져다 쓰는 건데.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너가 어머니 돈을. 하지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이번에 또 거짓말했어. 시어머니한테 병원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수연아, 그런 거짓말은.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엄마. 어차피 시어머니는 뭘 해도 불만이니까. 차라리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게 나아. 박 여사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어때? 이제 우리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하지만 녹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 중의 비밀인데.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민수 오빠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뭔 거짓말? 내가 사실 임신했었어.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유산됐어.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나 민수 오빠한테 말 안 했어. 민수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정말 모르겠어. 이 집에서 더 살 수 있을지. 민수 오빠는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어머니 편만 들고. 가족들의 분노와 싸늘한 분위기.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박 여사는 며느리의 거짓말과 도둑질이 폭로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임신과 유산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수연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모든 가족 앞에서 공개된 상황이었어요. 오빠, 나는. 대답해. 내 돈을 훔쳤다는 게 사실이냐?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정말 조금씩만. 수연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조금씩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도둑질이잖아.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큰형님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돈이 부족하면 말을 하든지. 말을 해도 소용없었어요. 수연 씨가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맨날 돈 쓰는 것만 지적하시고. 그러면 훔쳐도 된다는 소리야? 형수님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박 여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맞죠? 제가 괜히 며느리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어머니를 향해서도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몰래 녹음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뭐? 나를 의심하는 거야? 박 여사가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걸 발견했는데 나를 탓한다고. 어머니, 수연이가 임신했다가 유산됐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모르셨다고요? 민수 씨가 점점 화를 냈습니다. 큰형님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 하지만 이미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수연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예요. 그럼 나가.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질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어머니. 민수 씨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위와 주도권이 역전된 반전 결말. 그런데 이때 녹음기에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녹음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보세요? 아, 박 여사님이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녹음기에 집중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연 씨 친구 지수 어머니예요. 박 여사님이 저희 딸한테 전화하셔서 수연 씨 얘기를 물어보셨다고 들었는데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부분까지 녹음된 것을 몰랐거든요. 아, 네. 그냥 며느리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 죄송하지만 너무 사적인 것까지 물어보셨다고 들었어요. 수연 씨 남편이 얼마나 벌고 집안 형편이 어떻고, 그리고 수연 씨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민수 씨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우리 딸한테 수연이가 뒤에서 시어머니 욕 안 하나? 라고 물어보셨다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냥.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엄마들한테도 전화하셨다고 들었어요. 수연 씨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에요. 박 여사님, 며느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수연 씨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녹음기에서 삐 소리가 나며 녹음이 끝났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려고 녹음을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행동까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었어요. 민수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연이 친구들한테까지 전화하셨어요? 박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큰형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이게 뭔 상황이야? 수연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제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제가 한 잘못도 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도. 박 여사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문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 사생활을 캐고 다니셨다고요? 제 친구들한테까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셨다고요? 수연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수연아, 나도 잘못했어. 민수 씨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제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수연아,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민수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3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제 친구들한테까지.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진짜로 돈을 훔쳤잖아. 네, 저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머니가 먼저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수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수연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오빠,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 집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했던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증거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까지 모두 드러나게 했고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민수 씨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독립할게요. 수연이 없이는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민수야, 너마저.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연이에게 한 일들을 알고 나니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수연이를 다시 찾아서 사과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결국 박 여사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준비했던 증거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민수 씨와 수연 씨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연 씨는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민수 씨는 그동안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며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박 여사의 녹음기는 며느리의 비밀을 폭로하려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잘못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버린 셈이었죠. 이제 박 여사는 혼자 남은 집에서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서 승자는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화였습니다. 박 여사의 녹음기는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족의 화목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